반갑습니다.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. 오늘 시장들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다들 별탈 없이 매매 잘 마쳤습니까? 시장은 이런 식으로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어, 항상 아침에 항상 종목들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한다는 그 절차함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. 자, 일단 내일 가심 종목은 신규 상장주가 이제 오래간만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건데요.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우진이죠. 우진엔텍. 음,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냥 뭐 원자력 회사입니다. 특별 없고 원자력 관련 회사, 뭐 화력발전소, 정비 서비스 그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.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, 단지 얘네들의 지금 차이점은 우진하고 내일 대신 밸런스 스펙 17하고 두 개 종목이 상장이 하지 않습니까? 두 개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뭐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을 받을지는 뭐 내일 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것은 당일날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, 단지 지금 우리가 늘 느껴왔지만 신규 상장주는 상장한 요즘의 분위기가 이제 기관들까지 막 가세를 하는 분위기라 워낙 시장에 말만한 게 없다 싶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가열이 되죠. 가열이 되고 프리미엄이 몇백 프로 붙어서 뭐 100% 200% 막 이렇게 붙어서 다 달려 빠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. 항시 그 점을 머릿속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우진엔텍은 일단은 밴드 상단이죠. 밴드 상단 초과했습니다. 4,900원, 밴드 상단이 5,300원까지 이제 뭐 올라갔는데 공모가가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는 그냥 내수 회사 아닙니까? 그래서 특별하게 뭐 앞으로 크게 발전이 있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신규 상장하는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것 같죠.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유통 물량이 작아요. 그 점은 아주 어, 나쁘지 않습니다. 보험 물량도 락업 비중도 82% 정도 되고 유통 물량이 16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뭐 제 개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관들도 참조도 참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내일의 프리미엄 문제겠죠. 거기에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, 안 그러면 또 큰 코로 다치느냐, 안 그러면 뭐 그 다음날까지 볼 것이냐, 또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지금 계속 신규 상장중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될 놈은 또 되겠죠. 큰 기대감이나 무리한 배팅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, 그것만 아시길 바랍니다. 자,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내일 승부주는 방금 우진엔텍과 대신 17호는 뭐 스펙주는 따로 뭐 말할 거 없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. 설명을 들었고, 오늘 상한가가 한 대상모하고 대상홀딩수, 대상모는 한가로 들어가 있군요. 정치 테마주는 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다음은 여기 LS 쪽 애들하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세 종목을 이렇게 안 묶어서 봅시다. 에코프로머티는 상관은 없는 애지만 같이 잘 흐름을 좀 잘 맞추는 친구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죠. 왜냐하면 에코프로머틱 잘 갈 때도 네트워크스도 잘 가고 그랬죠. 굳이 보자는 이유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. 637억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이것 때문에 가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미 LS 네트워크스는 상당히 이미 지금 3일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거든요. 오늘은 같이 쌍끌이나 들어왔군요. 잡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아니라도 뭐 단타 개념으로는 한번 봐줄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래서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이 자체의 개념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?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이 파동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매매하기는 조금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. 아침에 시가가 얼마나 잡힐런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LS 쪽을 보실 분들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올려놓고 네트워크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머트리얼즈까지 오늘 7% 가까이 떨어졌죠. 시간에 1% 올라 있습니다. 네트워크스는 시간에 3% 올라 있죠. 이렇게 세 종목을 딱 붙여놓고 이베스트 밑에 두 종목 딱 붙여놓고 이베스트 흐름을 잘 보시고 이베스트가
좀, 어, 좀 허술한 모습을 보이면 큰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날 거니까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내일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나 한번 봅시다. 에코프로머티는 오늘 우리가 7% 정도 수익을 보았나요? 보았는데 우리 오늘 18만원 기준가로 아마 잡고 들어갔죠. 아침에 18만원 기준가 들어갔는데 7% 수익금밖에 주지 않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종목이긴 해요. 오늘 같은 날 막 시장이 막 흔들리고 반도체도 흔들 때 얘들이 한 번쯤은 반등을 좀 아쉽긴 아쉬웠죠. 내일 한번 더 보죠. 시가는 6% 시간에 올랐으니까 아침에 좀 보시고 흐름이 조금 잡아줄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. 이런 애 스타일은 한번 가면 방향을 잡아주면 좀 잘 가는 스타일이거든요. 전체적으로 내일 물론 다른 2차전지 관련주도 좀 같이는 봐줘야 되겠지만은 같이 한번 봅시다. 일단 뭐 가는 놈은 1%를 더 주든 뭐 안 주든 큰 상관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세 종목은 네트워크스 이베스트 투자를 딱 올려놓고 서로 연관관계를 보면서 같이 세 종목을 같이 묶어서 봅시다. 다음에 이 종목들은 다 기술주들이죠. 이렇게 네 종목은 자 이스트 소프트 거래 정지가 되고 오늘 좀 반등을 줬습니다만 크게 기대만큼은 가지를 못했죠. 시가를 9% 9.9%니까 10% 뛰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17%밖에 못 갔다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죠. 그래 놓고 이제 시간에는 5% 정도 이제 올렸거든요. 오늘 종가상 보합으로 마쳤단 말입니다. 뭐 이건 기술적은 뭐 해볼 때는 쌓아봐야 되거든요. 쌓아봐야 때문에 내일 좀 보시다가 그렇다고 막 달겨들 거는 못 돼요. 왜냐면 내일 신규주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들은 하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좀 보실 분들은 요 밑에 보면 이제 4만원 정도 되면 4만원 정도 되면 약간 보합 이 정도 되겠네요. 한 1%대나 되려나. 4만원과 41,000원 4%대하고 이 두 개의 타점만 딱 잡고 아침에 시가가 얼마나 잡힐지냐 관건인데 조금 높게 출발해서 41,000원과 42,000원 잡으시고 중간하게 출발하면 41,000원과 4만 잡고 내일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. 우리가 오늘 이스트 소프트로 우리가 12% 정도 수익이 나왔죠. 그렇죠. 나왔는데 우리는 오늘 41,000원 타점을 잡았죠. 이 지점이었죠. 오늘 두 번은 해먹은 종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들 잘 하셨죠. 내일랑 같이 봅시다. 비플라이도 내일 같이 보시고요. 시간에 4%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겁니다. 아침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매매가 어중간하게 잡히면 3% 4%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요령은 그냥 그 프로수에 그 프로수 안에서만 놉니다. 예를 들면 시가 4% 출발하면 4% 안에서만 지니까 청산하시고 3% 안에서 출발하면 3% 안에서만 지니까 청산한다. 그렇게 하면 굳이 분할로 해야 될까 뭐 이래야 될까 고민 안 해도 돼요. 슈프리마도 역시 내일 한번 시간에 3% 3%가 이 정도 얘는 3% 갭이 좀 크군요. 이 안에서만 대응을 하면 되겠죠. 밀리면 이런 거는 솔로 안 되면 될 것이고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 1.5%. 그래서 내일 기술주들은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요즘 오늘 시장을 느껴봤지만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? 시장은 별로 크게 움직이는 없어요. 지수는 올랐어요. 플러스 0.5% 플러스 0.0% 뭐 이런 식으로 올랐지만 우리 급등주 시장의 체감 온도는 상당히 안 좋았죠. 오늘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내일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오늘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야 될 겁니다. 서브TM에 한번 봅시다. 일단은 4천억 4,400억
회사가 지금 7천짜리인데 4,400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뭐 작은 돈은 아니니까 내일 이런 거는 이제 뭐 재료 같은 거 시장이 받아줘야지, 안 받아주면 별 재미가 없거든요. 그리고 이런 애들의 얘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쪽에 많은 어떤 즉 신선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아요. 하지만 시장 또 모르죠. 받아주면 또 봐줘야 되니까. 좀 보시다가 물량이 몰린다 싶으면 그때 하셔도 되고, 그렇게 신선한 재료를 하니까 관심만 두고 한번 보십시오. 모니터랩 한번 봅시다.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손대는 건 없네요. 일단 내일 오늘 전고점을 툭 치고 놓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. 일단 전고점은 뭐 돌파는 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 놓고 시간에 4%를 올려놨거든요. 이건 완전히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 아닙니까? 요렇게 지금 7,320원 이 정도에서 이제 시가 출발한다는데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이죠. 하지만은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 한 번씩 큰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스타일 시가를 이렇게 높이 띄워놓고 보통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꼬리를 요만 쿵 달아주고 이제 이렇게 멈추거나 이래 하는 스타일이 많고, 아니면 꼬리를 주고 쭉 죽어버린 수도 많거든요.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보면 오늘 워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? 보세요. 갭을 이렇게 띄워놓고 이만큼이나 올라갔다. 오늘 27%까지 갔거든. 시가 9% 띄워놨단 말이에요. 갭을. 이런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니터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. 그래서 7,300원 정도 타점을 딱 잡고 한번 대응을 해봅니다. 아래서는 손대지 마세요. 싸움을 할 거라고 한 놈이 못 가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. 차라리 더 주고 사는 건 좋아요. 7,40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더 주고 사는 건 좋은데, 뭐 7,300원, 7,400원 투트를 잡았다. 이 중간은 이제 놀자, 가만히 보자. 갈까 죽을까. 근데 뭐 돌파를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. 더 주고 비싸게 주고 살 수는 있어. 더 비싸게 팔면 돼. 근데 또 내려와 버린다. 이건 별 의미 없거든요. 가야 될 놈이 내려오면 필요가 없죠. 샘CMS도 한번 봅시다. 오늘 12.9%를 올렸습니다. 보면 오늘 기간이 생뚱맞게 한 번도 매수를 잘 안 하다 오늘 37만 주로 물량 뜰 거다 넣어놨단 말이죠. 이놈 자식들이 궁금하다. 그래, 궁금하니까 해보자. 7,000원 기준가 잡고 지금 7,000과 7,100원이거든요. 뭐 어디에 하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7,000을 깨면 도망가 나온다 라는 전략을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. 복잡한 거 없습니다. 시가가 그렇다고 뭐 10%, 8% 이렇게 잡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기껏해야 뭐 1% 안쪽에서 결정이 되겠죠. 깨면 나오고 살짝 깨고 다시 돌파하면 또 들어가면 되죠. 이거 가지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. 많은 전략과 많은 공부와 많은 구름덩어리, 많은 보조지표, 많은 차트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. 아침에 시추장 매매는 집중형 하나와 김인성 이 두 개만, 그리고 요 밑에는 배포 딱 이 세 개만 딱 잡고 눈 딱 부릅뜨고 대응만 잘하면 다친다는 건 우리가 그래도 한 5% 이상 깨져야 그래도 오늘 좀 5% 손실 나네 하지, 뭐 1%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다친다고 할 수 없는 거죠. 매매하면서 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니까. 그래서 배포가 중요합니다. 내일 봅시다. 중앙첨단 소재 1.9% 올려놨는데 한번 급락을 두드려 놓으니까 애들이 이제 놀랬죠. 그래 놓고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이제 엉덩이를 돌리고 내일 한 번 더 이제 엉덩이 돌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차례죠. 3,100원과 3,200원 이렇게 두 트랙을 잡고, 이 중간에는 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요. 이런 스타일 보면 오늘 엔캔 같은 것도 우리가 그저께인가 나갔던 종목 아닙니까? 이 날짜에 나갔던 종목이죠. 이 날짜에 나가가지고 오늘 이제 그 다음날에 우리가 엔캠을 해가지고 우리도 수익을 조금 올린 것 같은데 이날인가 이날인가 모르겠네. 그래, 이 날짜 우리가 이걸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?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나름 수익을 좋았을 것 같아요.
그런 개념이죠. 중국 첨단도. 근데 NK는 좀 더 크게 올라가 버렸죠.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고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주고 튀어주는 이런 스타일이 되는데, 근데 중앙은 이제 한 번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두 번을 살살 엉덩이를 살살 올려주면서 살살 양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크게 갈 그런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양복을 한 개 더 내주면 그 다음날을 볼 수 있는 반석은 돼 있다 라고 볼 것 같아요. 투니몰이 튀어가면 잡아야 되죠. 시간 0.5% 별로 뭐 오른 건 없는데, 단점은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. 거래량이 37만 주, 거래량이 없어요. 금액대도 뭐 6만짜리도 6천원대인데,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가면 금방 올라가거든요. 이런 애들은 금액대를 작게 해야 됩니다. 욕심내지 마시고. 보고 계시다 뭐 한 6,900원 정도 돌파를 하면 내일 뭐 보합 근처에서 출발이 되겠죠. 돌파를 하면 그때 한번 본다라는 전략으로. 우리는 달려가는 놈을 좋아합니다. 어쨌든 간에 중간하게 올라가지고 많이 수익을 들어가는데 크게 안 올라가고 한 3, 4%, 4% 수익을 안고 끝이 났다.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. 10% 이상을 수익을 주면 일단 챙기고 가야 되겠죠. 급등주 하다 보면 10%, 20%, 30%는 뭐 거의 뭐 큰 수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사실 뭐 상가 매매 잘해도 하루 이틀만 50%씩 먹고, 뭐 데이 하다 보면 꼬리 잡고 잘 들어가고 그 다음날 뭐 3, 40% 먹고 하니까. 하지만 5%, 10% 수익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. 꼭 자기 매매 환경에 맞게끔 매매하셔야 됩니다. 이놈들은 내일 뭐 잘 붙어대야 되는 놈들이죠. 하도 말 많은 놈들이니까 관심 있게도 보시고, 기세가 좀 좋으면 한번 보도록 하세요. GSE 시간에 3% 올라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흥국석유 시간에 2%. 그 말고도 뭐 한국석유나 한국유전 이런 애들 같이 다 석유 쪽 애들 유가 쪽으로 보면 그쪽 애들 다 묶어놓고 보셔야 해요. 그래서 어느 한 타이밍을 한 테마를 할 때는 반드시 다 묶어놓고 보세요. 예를 들면 얘네들은 2%, 3% 올라있죠. 한국석유는 지금 보합 근처거든요. 한국석유 한번 볼까요? 0.5% 올라있네요. 그럼 한국석유가 택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같이 보십시오. 동방하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예요. 동방은 시간에 5% 올려놨지 않습니까? 5% 올라서 내일 한번 가볼까? 이놈들 뭐 배심은 그런 거죠. 오늘 시장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반도체는 뭐 어느 정도 됐네. 그리고 AI 관련주도 뭐 난리를 치더니 어느 정도 됐네. 정치 관련주들이 8, 7 정도면 시장은 이제 조금 실 모양이다. 그럼 우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. 아직까지는 얘네들의 이슈는 진행 중이니까. 물론 당위성은 있어요.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되겠죠. 시가가 뭐 5% 이상 아침에 출발하면 차라리 1% 정도 더 주고 3,00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하십시오. 얘들은 돌파를 안 하면 아예 거래를 하지를 마세요. 동방하고 대한해운이 그동 얼마 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흥하해운도 같이 붙여놓고 상관은 봐도 상관은 없어요. 흥하해운 같은 거는 1.7% 올라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흥하를 보든 대한을 보든 아니면 KCTC도 잘 같이 붙여되잖아요. 동방하고 같이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. 문제는 이놈이든 저놈이든 어떤 놈이든 힘이 있어야 돼요. 힘이. 즉 분명히 얘네들 테마 중에서 머리가 그날 아침이 되면 딱 표시가 날 거란 말이에요. 그럼 그 머리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추종 매매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. 머리의 강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밑에 애들은 그냥 가만히 봐야 돼요. 왜냐 머리가 흔들리면 밑에 애들은 힘 절대 못 씁니다. 자, 내일은 이렇게 보면 물론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 말고도 할 게 참 많습니다만 또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많은데, 각자가 만약 이 종목 중에서 집중을 할 거라면 집중하는 그 테마군이나 관련주에만 딱 집중을 하셔야지 막 늘뛰기식으로 매매하면 많이 안 좋아요. 요즘 이 시장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. 그래서 그런 점을 항시 조심하시고 무서워하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특히 오늘 상무팀들도 소대팀들하고는 크게 뭐 별로 한 것은 없어요.
한 건 없고, 오늘은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하자. 그래서 굉장히 좀 압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이제 마쳤는데,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뭐 마음처럼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.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, 이 두 개는 이제 상수익이죠. 상수익 32% 빼고 나면 60몇 프로, 60한 5% 정도 뭐 대입 수익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수익은 아니었어요.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종목은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가져갔는데, 다행스럽게도 정치 테마주들은 다 보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 내일 사무팀들을, 소대팀들은 내일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. 요즘 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가 매일 좋을 수도 없고 매일 나쁠 수는 없어요. 문제는 좋을 때와 나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, 나쁠 때는 약간 뭐 주식을 오늘 하루만 하고 뭐 끝날 겁니까?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또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수없이 많은 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몸을 사리고 종목을 압축을 시키고 계좌를 압축을 시키고 한두 종목을 딱 간결하게 마무리 짓고 그래갖고 내일을 또 기약하는 거예요. 그럼 내일은 내일대로 또 새로운 게 또 나타나거든요. 이 시장은 영원히 그런 것을 패턴을 계속 가져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고 매매하면 안 돼요. 꼭 그 점을 잊지 않습니다. 항시 눈을 들어서 크게 봐야 되지, 계속 눈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면 뒷동네가 안 보이고 산 너머가 안 보이고 다리 건너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런 점을 꼭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에 충실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제일 좋은데 너무 막 집착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.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시장이 대처를 한다. 그 점만 좀 잘 기억하시면 큰 탈 없이 다 될 거예요. 자,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 수요일이죠. 차분하게 내일 전체시장 보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성문의 문주였습니다.